나이가 들면 정말 그런 감정은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57이 될 때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김순희라고 합니다. 올해 57입니다.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가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도시락을 나눠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봅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딸이 물으면 저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카페에서 박민수 씨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자리가 없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56이라던 민수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편안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작은 농담에도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민수 씨의 모습이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야기 상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순희 씨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은 별로 듣지 않아서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 하나 들려드릴까요? 민수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함께 들으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설탕 봉지를 집으려던 순간 민수 씨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민수 씨의 체온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수 씨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지만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손끝이 닿았던 그 느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김이 서린 거울 너머로 제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손으로 거울을 닦아내고 천천히 제 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가슴과 허리 그리고 다리. 세월이 지나면서 내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거울 속에서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 나는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이런 내 몸을 여자로 봐줄까? 혼자 중얼거리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쇄골과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제야 예전에 잊었던 내 몸의 곡선과 따스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 감각은 내가 순이라는 존재의 여성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가슴 속에서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존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민수 씨와의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남산을 산책했고, 어느 날은 작은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민수 씨는 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묘한 긴장감도 커져갔습니다. 민수 씨가 웃을 때마다,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순희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민수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자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두 손을 비비며 입김을 불었습니다. 추우시죠?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민수 씨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민수 씨의 체온이 남아있는 목도리가 제 목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또다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깨에 남은 민수 씨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에서 나는 민수 씨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남자의 냄새. 얼마 만에 맡아보는 걸까요? 민수 씨와의 만남이 2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저를 민수 씨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좀 대접하고 싶어서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트로트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민수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민수 씨가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가 따라준 막걸리 한 잔이 제 얼굴을 더욱 붉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니, 빼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따뜻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의 감정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손은 민수 씨의 가슴에 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도 똑같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나를 깊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안도감을 느꼈고 그의 체온과 숨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사랑받는 감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소중하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는 이 오래된 감정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안에 아직 이런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 제가 아직 여자라는 것이.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민수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추석에 찾아온 딸이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일이 생겼어. 딸은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함께 김치를 담그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민수 씨는 제 몸의 변화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 씨는 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름다워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민수 씨는 알까요? 저는 더 이상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변한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그저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욕망을 느끼는 여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58입니다. 민수 씨와 함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끔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민수 씨랑 재혼 안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글쎄, 지금 이대로도 좋은걸.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이 감정 그 자체니까요.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걸까? 여자로서의 욕망도 사랑도 설렘도 모두 끝나는 걸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도 욕망도 살아있었습니다. 그저 그것을 꺼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민수 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7에 찾아온 두 번째 봄. 그 봄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